제가 오늘 하기로 했던 내용이 뭐 그냥 그 정치인의 여러 가지 모습? 베트남 정치인의 여러 가지 모습. 아니, 사실은 호치민 씨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근데 뭐 저희가 또 이 방송 주제를 생각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그 일단 제가 비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글을 연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글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제가 지금 베트남 전쟁 1차까지만 쓰고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호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글에 호응이 없어. 내가 글을 잘못 쓰는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호응이 없는 게 좀 그랬고, 두 번째가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게 약간 좀 질리는 게 있었어 최근에. 최근에 일단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욕도 좀 먹고 했는데 저의 정치관을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찍은 사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약간 좀 완전 무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철인 정치, 도덕적 험결이 없는 예수님 같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분도 안 돼. 그분들이 또 경제 정책이 어떤지 모르잖아 사실은. 두 분 다 돈이랑은 좀 거리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네. 부처님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의 좀 편이에요. 그렇지만도 사람을 평가할 때는 후세 사람들이라든지 했을 때 너무 한쪽 면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좌우를 떠나가지고 좀 그런 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논쟁 많은 분들 많잖아요. 저희 박통인이 DJ니 해가지고 좌우 안 가리고 또 노통인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신데. 전통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 그분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은 뺄 거야 아마. 내가 네. 방송을 하면서 전통인이 우리 누님이니. 누님의 업적은 딱 하나 있네. 전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업적 딱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 최초의 탄핵은 아니지. 그것도 모르겠다. 확실한 건 전 세계 최초의 여성 탄핵은 맞을 거야. 맞아. 그건 확실해.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출신 옛날에 있을 때 했잖아요. 저희 동기 네. 중에 지방대 최초 수석이 있거든. 지방대 수석은 뭐야? 최초 수석 사법고시. 지방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최초 수석을 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여자였어. 네. 나랑 안 친한 동기인데 네. 지금은 검사하는 걸로 들고 있는데. 네. 이러면 이제 내가 나오는 학교를 사람들이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좀 실수했나 하여튼. 네. 그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런 타이틀은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 머리 없는 형이랑 네. 그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업적이 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그래. 일단 머리 없는 아저씨는 삼천교육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깡패가 없어졌다. 네. 좋은 건데,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피받지 않냐, 좀 그런 생각 들거든. 예를 들면 그리고 특히 두 번째가 그네 누나 같은 경우는 진짜 뭘 했는지 모르겠고. 진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분은. 네. 아버지가 박통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통령 되신 분 같은데 그분은 진짜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오른쪽 분이 나를 까셔도 상관없고,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죽으락창 얘기했거든. 저 사람 대선 후보 나올 때 있잖아. 막말로 설거지도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이런 분이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일단 설거지도 안 해보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냐. 저 사람이 군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자제적으로 나와본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경제생활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사람이 대통령 한다면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믿기지 않게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된 거, 올라간 거는 리스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스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잘좀 타시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 불호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긴 한데 좀 너무 극단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을 쓰는 사이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일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게 좀 민감한 주제라서 오늘 당신 똥을 많이 쳐야 될 거야. 나.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백선엽 장군이라고 알아요? 알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네, 100주년 100주기? 100살 때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지금. 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대중 헌충원에 지금 그러니까 약간 친일 행적이 있는데 무친이 많이 네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사실은 그분도 공과 사가 공사? 아니지, 공사가 아니지 공과 과가. 그쵸, 공과 과. 확실한 분이시잖아 사실은. 네. 어린 시절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친일 행적이 있으신 분이고. 네. 어쨌든 간에 6.25 전쟁 때 이제 국군 영웅이죠 사실은.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적화 통일이 됐다고 봤어야 되니까. 그쵸. 어디죠? 대구 쪽 거기 어디냐? 방어선 지휘해가지고 미군이 올 시간을 벌어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짜 국가를 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젊었을 때 친일 행적도 있고, 그냥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들인데,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양비론이라고 생각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약간 그 뭐냐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것도 아니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게 정치의 논리긴 하죠. 내가 정치인이 못 된 이유는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똑같은 얘기하면 좌우 양쪽에서도 환영 못 받겠지 나는. 그치, 한쪽으로 노선을 확 타야 되는데. 확 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방송이 뭐 되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후원금 많이 받는 분들이 다 그 정치 관련 좌우 한쪽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미는 분들이 돈을 벌더라. 우리 같은 이 어중간한 스탠스 타는 사람은 돈을 못 벌더라라는 얘기하는 게 하여튼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 나쁜 거 있으면 나쁜 거 있다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있다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또 얼마 전에 뭐 지금은 한 이틀 정도 됐네. 그렇죠. 박 시장님 그 서울시장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적이 있죠.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은 별로 접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서울이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 접점이 있다면 뭐 같이 서울고시를 준비했었다. 그렇죠. 그분은 됐고 안 됐다 정도. 그치. 제외하고는 저랑은 사실은 접점이 없으신 분이고 네. 저분은 그분의 행적도 사실은 그분도 경상도 분일 거예요. 아마 분이잖아요? 경상남도 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네. 남도랑 북도는 또 달라요. 사실은 뭐 그건 좀 다른 분이라서 제가 사실 접점이 없어 나는. 네. 오히려 접점으로 치면은 그 전통이랑 접점이 있지. 그분 그러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분이랑 그네 누나랑 접점이 있지. 나는 차라리 따지고 네. 보면 네. 이쪽 분이니까 좀 그런 분이다 보니까 좀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저런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래도 뭐 그걸 떠나가지고라도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신분이 나는 거야 사람이. 왜 자꾸 남 생각을 내한테 왜 강요를 해?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들이 뭔데 자꾸 이게 난 강요를 하냐는 거야. 나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좀 편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엔 좀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좀 이제 그런 쪽에 좀 글을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건데 다시 쓰긴 쓸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좀 브런치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네, 제가 지금 2%가 올리고 나서 지금 좀 약간 자극받아가지고 네. 먼저 올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따라서 올리려고. 올려요. 지금 제가 또 그래서 브런치 글을 봐달라. 그렇죠. 일단 해서 뭐 이쪽 글도 정리는 계속 확인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정치인들이라든지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이제 한쪽에 좋은 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나쁜 면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사람이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일전에도 호치민 선생님 이야기를 좀 했고 베트남 정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입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 저도 이제 예전에 방송 들으면서 저희 방송 피드백을 했는데 너무 그냥 역사적인 얘기만 좀 이렇게 쭉쭉쭉쭉쭉 넘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자. 베트남의 건국 영웅들에 대해서. 물론 자료 준비를 제가 예전에 관련 내용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본 거라 가지고 지금 좀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좀 뭐 명복을 빈다라는 정도로 그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 친구한테도 말했는데 우리 그 준표 형님이 한 말이 딱 괜찮더라고. 저는 그 준표 형님이 하신 말 있잖아. 찾아볼까요? 뭐 괜찮았어. 나는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다른 길을 걸어왔다. 풀은 아닙니다. 풀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지만도 뭐 생각이 달라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도 뭐 굳이 뭐 고인의 그거를 뭐 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꾸 정치 얘기를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면 또 욕이 달릴 수가 있는데 욕이 달리는 게 지금 또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여튼 뭐 그냥 딱 요 정도만 하고 뭐 그리스만만 봐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 박 전 시장님이 잘못을 했다고 하긴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도 그게 뭐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고인을 그 조리돌림 하실 만큼의 그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딱 그냥 요 정도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딱 맞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딱 그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저는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길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가 딱 맞지 않냐 싶어요. 지금 와서 뭘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심판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고 물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잡아야겠지만도 그냥 어쨌건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당신한테도 잠깐 얘기한 게 그
이제 이분 가지고도 이제 그 좀 유튜브 조회수 빨아먹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 야, 좀 이건 좀 같지 않지 않냐. 그리고 그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한 게 그 뭐랄까 진짜로 그 뭐냐 소위 말하는 오른쪽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리고 진짜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와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너 고소 그 아저씨 방송 나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은 제가 분명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고소는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뭐 그분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망을 한 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표방하시는 건 그런 거잖아. 오른쪽 표방하는 방송 대표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오른쪽을 위하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로 그냥 그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조회수 빨아먹는 방송 빨대 꽂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 진짜로 보수를 생각한다면은 좀 대인배적으로 생각해서 아유 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뭐 좀 비통하다. 하지만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사회가 좀 이제 개혁하거나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아 이건 뭐 자꾸 그 좀 속된 말로 그 파리 한다고 하죠 그거. 파리. 그 뭐 파리 하잖아요 보통 그 죽은 사람 그건 좀 되게 불쾌하더라고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이게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간 뭐 하여튼 오늘 주제가 좀 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다. 뭐 그렇죠. 주제는 없는 항상 저희 방송 주제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돌아가신 분은 뭐 명복을 빈다 정도로 그렇죠. 그 말해서 정도로 하고 네, 뭐 저희 MC는 요 정도. 그래서 문제될 거 없지 지금까지 내 생각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중립적으로 스탠스를 다 지키면서 나온 것 같고 아까 뭐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왜냐면 주제랑 였다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한쪽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다 좋게 보이고 무슨 일을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가가 있고 입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네, 일단 이런 거 해서 그래서 본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현대사에 있는 베트남의 여러 가지 모습 뭐 이런 걸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얘기. 얘가 말했잖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 민주주의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북조선이란다는 이유가 뭐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나도 집회 시위의 자유? 뭐 집시 결사의 자유가 그렇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내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나라님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욕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그 너무 다친 분들이 많더라고.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 예를 들면 호치민시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계속 조사를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평생 사치 없이 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삶을 바쳤다는 게 이건 진짜 대단한 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욕망을 이제는 억누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 민족에서 스스로 거세를 한 것 같더라고. 그 약간 스스로 거세를 한 것 같아.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많이 좀 찾아봤어요.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이제 뭐 예전에 그 호치민 선생님 그 평전 쓴 사람들. 미국 사람이 쓴 평전도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책을 본 건 아닌데 그 관련 책 리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 자기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자기도 부자로 살 수 있대 베트남에서.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잖아 사실은. 왕이었지. 사실 왕이죠. 황제죠 황제. 살아계실 때는 뭐 저희가 맨날 팍통 보고 반인반신하는데 이분 진짜 반인반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런 분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누리 살 수 있지만도 그냥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누렸었던 그 이미지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실 건데 얘기하실 거지. 내한테 얘기할 건데. 그러면서 유일한 사치가 그거였다잖아. 바소남. 담배 한 갑이 유일한 사치였다. 양담배가 유일한 사치였다. 나머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야. 진짜로 이거를 하나를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건데 그냥 그런 얘기 했다잖아. 자기도 여기서 왕처럼 살 수 있다. 왕으로 살았지 뭐.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누릴 거 누리면 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면 여기서는 진짜로 그 헐벗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내려놓고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게 자기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로는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뭐 그렇지. 그렇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을 해서 이제 호치민 선생님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이게 빨갱이가 선생님이냐? 빨갱이 선생님이냐, 뭐 그건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빨갱인가? 뭐 결론은 생각하면은 저는 빨갱이는 아니라고 보고. 빨갱이가 뭐예요? 빨갱이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를 저희가 이제 그 뭐랄까 저희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한다면은 호치민 선생님도 빨갱인데. 빨갱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기존에 호치민 호치민 선생님 방송을 들으시면 네. 알겠지만도 결국 수단을 선택한 거거든. 그렇죠. 네, 일단 뭐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게 나은가를 이제 뭐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네.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다가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베르사유 조약 1차 세계 대전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제 베트남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기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기대심을 쫓아서 호치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프랑스 베르사유로 건너를 가죠. 건너를 갔는데 프랑스 베르사유에서는 베트남을 독립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겼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이긴 국가의 식민지를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다시 식민지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식민지를 이제 어떻게 이겨내고 싶어서 이제 식민지라는 그 이제 그 과거를 청산하고 독립을 얻고 싶어서 이제 베트남 의 대표인 호치민 선생님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련으로 건너가죠. 소련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엔 러시아였나 아마 그럴까요? 소련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베트남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프랑스가 다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자주권을 뺏겼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북쪽은 중국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1차 뭐 DMBF 전투가 있는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일단 뭐 천천히 설명을 합시다. 일단 내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한데 들어오면서도 호치민 선생님은 계속 이제 미국에 이제 협력을 요청을 했다는 거지.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요청을 하는 거죠. 미국 쪽의 지원을 빌려서 이제 그 OSS라고 이제 그 미국 뭐 정보부라든지 특수부대 출신들한테 이제 베트남의 독립을 지켜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요청을 하지만 그 미국 측에서는 묵살을 하는 거죠. 묵살을 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이제 베트남은 독립을 하지 못했고 프랑스는 다시 식민지의 야욕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왔던 그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선택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DMBM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 프랑스가 물러가죠. 물러가면서 이제 그 제네바 협약까지 딱 제네바 협정까지입니다. 이제 그냥 뭐냐면 이제 베트남을 이제 두 등분을 해서 이제 위는 북베트남, 남은 남베트남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 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한국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는 거는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을 이제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준 국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국가였던 이제 그 중국과 소련밖에 없었다. 그 이제 공산권 국가만이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의 독립 전쟁을 지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를 지원했다는 거죠.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말한 그 도미노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시즘이 불었다는 거지. 메카시즘이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정치인 메카시라는 사람이거든. 네네. 이게 마녀사냥 20세기 마녀사냥인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그때가 1940년도 이후에 메카시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그 정권에서 거의 밀려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미국 정계에서 부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내 빨갱이들의 스파이들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본격화가 된 게 이후에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하잖아. 미국이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에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을 성공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스파이가 소련 스파이가 미국의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한 건데 이제 이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광풍이 부는 거야. 정적을 제거하고 너 빨갱이 나가.
너 빨갱이 아웃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쓰기 시작했고 이제 광기가 부는 거예요. 이제 옆집 사는 뭐 조지 마이클이도 이제 빨갱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미국은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 동유럽 이민자들, 뭐 유럽 이민자들, 소련 이민자들 없겠습니까? 미국에 당연히 많았겠지 그 시대에도. 옛날부터 뭐 이민자를 많이 받은 국가니까 옆집 사는 뭐 세르게이 쟤도 야 그 소련 출신 빨갱이라더라. 그럼 쟤도 그냥 아웃인 거야. 그냥 모르니까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정치인들, 미국에 있는 사상가들, 미국 깨어있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빨갱이란 이유로 진짜 하나로 다 숙청되는 시대였다는 거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에서 밀려나는 시대였고 이제 이런 시점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프랑스에 지원을 해줬다는 거. 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빨갱이로 볼 수도 있지만 호칭 선생님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아닌가. 이제 그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그 공산주의 국가와 손을 잡은 거고 실제로 도와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련.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뭐랄까 본의 아니게 선택을 그렇게 한 거지 뭐 그 시대 시점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아마 이제 그 뭐 다른 길을 걸었고 베트남의 역사와 미래 그 동남아시아의 미래는 바뀌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죠. 이게 약간 그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역사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 if 있잖아요. if 그렇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가정이 없다라는 건데 결과가 있는 건데 그래도 저희 그 후세를 사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냐라는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번째가 뒤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